작년 10월 아이들과 울릉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날씨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이들하고 울릉도 일주를 하면서 다양한 곳을 보고 왔었는데요. 올해는 어, 아직도 울릉도하고 독도를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한 달 이상 그렇게 했는데 조금은 허무하게 일단 조례 폐지안이 뭐 상임위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 정부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부권인데요. 뭐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감하고 지역에 있는 마을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이내에 이제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항의 차원은 아닌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울릉도, 독도 이렇게 가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울릉도는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고 부산이 아니고 김해, 양산, 밀양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서 이걸 진행해야 되나 마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조금 진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자체 지원 예산은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아이들과 뭐 경주도 가고 밀양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살린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뭐 여행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절기 기온차가 많이 심하고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이 뭐 결정된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직접 수업할 때, 대면 수업할 때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것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9장 프로그램 평가 절차 및 평가 준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할 때 머릿속에서 계속 담고 있어야 할 것이 목적, 목표와 함께 평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획했던 것이 어떠한 결과치로 여러분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를 통해 이러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잊지 말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평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로그램 개발에는 있어서는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와 그리고 평가 관련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포즈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 절차와 평가 준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절차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 준비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재에 있듯이 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 또는 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은 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수명이라는 학자는 프로그램 평가를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욕구 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슈어만이라는 학자는 평가를 어떤 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봤고, 마틴과 캐터너는 평가를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아서 보고하는 것들을 평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영향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 지금도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뭐 갈등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구체화하는 활동을 통해 당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사자, 대상자의 어려움, 문제, 욕구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담겨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해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이 어느 지점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우리 팀이 이 정도는 되어야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 욕구 충족이라고 한다는 것들을 합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 그 내용들의 목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목적과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얻는 결과물에 대한 점검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프로그램 계획서보다는 여러분의 고민이 담긴 팀 프로젝트 계획서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개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입증 및 전문적 실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의 품질 혁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리고 네 번째, 프로그램 성과 향상의 핵심 도구가 되는 것, 다섯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 여섯 번째로 효과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것.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개입 효과의 판단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판단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감기약을 먹고 약효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듯이 당초에 대상자의 문제, 욕구 등의 해결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의 책무성 입증 및 전문적 실천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수행의 주체인 사회복지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성과로 책무성을 입증시켜주고 전문적인 실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들은 고유한 자기 목적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프로포절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전문성, 고유 목적 사업과 연결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프로그램의 품질 혁신을 위한 피드백 제공. 그러니까 피드백은 중요한데, 대상자의 문제, 욕구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수정 보완하는 피드백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의 성과 향상의 핵심 도구로서 역할은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강시켜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가족, 지역사회 등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차후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중단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한 거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정보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 좋았고 나빴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고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효과적인 개입 방법 관련 지식 기반 확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검증함으로써 적절한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기반 확대. 그러니까 해본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 성과를 통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가 왜 필요한지 이런 토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절차는 첫 번째 단계는 평가는 준비,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 세 번째는 평가 결과 판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를 준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평가 목적 및 목표를 확인하고, 여기서 목적은 목표보다 큰 개념, 그때 말씀드렸죠. 목표는 방법이고 목적은 방향이다 라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의 하위 개념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러한 목표들을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해야 하며 변화를 지향하는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및 평가 범위의 설정,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의 결정, 자료 수집 방법, 평가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평가 도구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봄으로써 설문 내용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오류를 수정하고 대비하여 수집할 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판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는 향후 실천적,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환류라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목적 및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활동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활동.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성과는 이런 것이 있고 한계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완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려고 지향하게 되고, 한계점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평가 도구 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보면,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적 평가인가 혹은 양적 평가인가, 어느 방법이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측정 도구가 실제 유용한가,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사전에 해봄으로 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진행했을 때 오류를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를 평가하는 측정 도구가 내용상, 형식상 충분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평가 측정 도구의 실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또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아니면 자격 요건이 있어야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 진행할 수, 나중에 막판에 프로그램 다 진행해 놓고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의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실무선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측정 도구가 클라이언트에게 불편함, 부담, 인격적 침해, 강한 및 여타의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뭐 외국의 검사 도구들을 가져오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성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명확하게 한다든지 성 역할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뭐 부과된다든지 사전 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 혹은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딱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준비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나누어진 분절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더 나아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미리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사전에 계획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더욱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려하고 한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목표를 수립해 놓고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개입의 효율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닥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놓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순한 만족도 조사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목적 대비 평가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목표 대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3년마다 있는 평가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이제 전문가, 사회복지사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변화,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지 못해서 측정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립된 목표를 어떠한 평가 방법, 측정 도구로 달성 정도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크게 양적 평가 방식과 질적 평가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양적 평가의 준비 부분인데요. 양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에 적합한 기존 평가지, 척도 등을 가지고 조사한 후에 얻어진 양적 자료, 수량화, 계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평가지, 측정 도구는 이미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한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가 없다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유사한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때 관련 교수님 도움을 받으면 더더욱 좋겠죠.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있는 척도들을 모아놓은 척도집을 활용하여 평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가 있죠. 온라인 사랑의 열매, 온라인 프로포즈 이런 것들 치시다 보면 검색해서 다음에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다 보면 관련 척도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팀 프로젝트에 그 내용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적 평가 방식을 결정했다면 사전 검토를 통해 측정 도구를 확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자존감 향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존감 검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령대도 자존감 검사 같은 경우 연령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존감 검사, 중고등학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서 검사지를 잘못 측정해 놓으면 나중에 검사 결과가 왜곡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평가 준비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에 아까 말씀드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우선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측정 도구와 일치하는지 해당 측정 도구를 통해 수집할 양적 자료들이 특성에 미리 파악하여 해당 데이터를 통계 분석할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한번 배운다고 가능, 이것을 해봄으로써 거기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겠고 없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이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죠. 내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적평가의 준비입니다. 질적평가는 관찰법, 면접법, 사례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적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질적 평가를 병행하거나 질적 평가만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논문들도 이제 질적 평가에 대한 논문들도 많아지고 있고 연구 자료들도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양적 평가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준비된 역량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질적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 뭐 관찰, 면접 등이죠. 질적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가,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것인가, 특히 누가 질적 연구자가 되는지 역할을 할 것인지 확정해 두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연구자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참여자, 피평가자들이 평가자의 질문에 대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같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평가자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피평가자, 프로그램 참여자죠. 응답 내용이 긍정적인 단어가 많고 그 빈도가 높아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담고 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한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거친 표현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단어에 있어서 부정적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집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한 맞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시도를 했는데도 반응이 마이너스적인 반응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해내는 작업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와 녹취 자료들을 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펼쳐내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글로 이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이렇게 녹취를 해서 그걸 다시 일일이 다 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구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에서 네이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로 하면 대화를 하면 이게 쭉 글로 연결해서 뭐 거기에서 인원이 3명이다. 그럼 3명을 치면 3명의 글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 내용에는 이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들과 도움이 되지 않은 거, 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3차 시에는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평가 방법에 대한 모금의 방식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진행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고 할 건가. 아마 지금은 각자 역할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누구는 워드를 치고 PPT를 만들고, PPT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표를 한글 문서 그대로 화면에 띄워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발표하실 거고, 우리 주제는 뭐고, 어떻게 변화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후 시간에는 성과 발표하고 뭐 과정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